깨어나는 단계가 되죠. 그러다가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가 돼요. 네. 우리 제가 충주에 버스 타고 이제 충주역에서 이렇게 보면 폴리텍 대학 나와요. 그게 바로 이제 퇴직하신 분들도 거기서 뭔가 이제 배우고 싶은 거를 배워서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걸 이제 가르치는 대학이 전국에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잘 찾아보면은 얼마든지 네,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이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네, 학비도 예, 국가에서 많이 보조를 해주고 이래서 네, 새로운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상의 시기 그리고 질병이나 장애로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게 되었을 때 간병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역할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체념의 단계겠죠. 네. 제가 이제 시어머니가 작년 1월에 돌아가셨는데 요양병원을 가서 보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남자 노인들을 특히나 이렇게 얼굴 보면서 느끼는 게 인생의 어떤 삶의 어떤 목표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첫째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타까운 느낌이 들어요. 왜 이제 그분들이 젊어서 나름의 자기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힘차게 살아오신 분들인데 이렇게 병원에서 하루하루를 마치 기울어져가는 배처럼 네, 그렇게 이제 그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살고 계신 게 굉장히 그게 내게 나의 미래의 모습인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갔다 올 때마다 굉장히 힘이 들어요. 마음이 착잡해하고요. 네, 친구 관계, 노년기에 새로운 친구를 많이 사귄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네, 그런데 오래된 친한 친구의 존재는 노인들의 삶의 의욕을 유지하고 인생 만족을 경험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그래서 홀로 된 여성 노인에게 더 중요하다. 남녀 불문하고 정말 친구가 중요하죠. 가족, 그 다음에 친구죠. 네.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정말 친구를 많이 만들어 놓으셔서 나이 들어서도 누구야 누구야 하면서 네, 깊이 그렇게 이제 친구를 많이 만들어 놓아서 여기 학교에 와서도 이제 그게 필요한 거죠. 4년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친밀한 관계, 유대감을 가지고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할 때, 그럴 때 졸업하고 그 이후에 네, 어려울 때 서로 밀어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네, 그리고 교회를 창립했을 때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네, 그런 여러 가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심리적 지지 기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학교에서 네, 평생을 갈 사람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친구를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노년기 친구는 친밀감을 제공하죠. 첫째, 그 다음에 인지적 자극제가 되고요. 그리고 여가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타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 되죠. 네, 그래서 정말 나이가 많지만 그 학창 시절 때 만난 친구들이기 때문에 누구야 누구야 이름 부르면서 네, 그래서 굉장히 이 노년기의 친구는 정말 정말 꼭 필요하죠. 가족 그 다음은 친구가 필요하죠. 저도 이제 열심히 살고 이러느라고 이제 거의 초등학교 친구들은 만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 친구를 제가 모임에 나가고 그런데 지금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났어도 예, 친구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이제 같이 어울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그 한 친구는 이제 초등학교 때
저랑 그때는 이제 중학교 갈 때도 시험을 보고 들어갈 때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학교에서 매달 시험을 보면 교실 밖에다가 쪼르륵 줄을 세우는 거야. 자기 이제 시험지를 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수대로 줄을 서서 들어가서 교실로 들어가서 같이 짝이 돼서 앉는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주인순이라는 친구가 하고 저하고 1년 동안 내내 짝이 됐어요. 시험 자리가 그 의자가 이제 둘이 나란히 앉잖아요. 어떤 때는 그 친구가 나보다 성적이 조금 앞서서 내 옆자리로 가고 내가 이제 그 옆자리 또 그 다음 달에는 내가 조금 더 잘해서 이쪽 자리로 그러니까 요 자리만 바꿨지 1년 내내 그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를 제가 찾았죠.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을 다 찾게 된 케이스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사는 모습들을 보면 다 이제는 뭐 예, 애들 이제 다 키우고 뭐 이렇게 그래서 뭐 다양하긴 한데 어쨌든 그 친구를 찾는 그 즐거움 또 하나는 그 작은 그 이게 주인순이라는 친구와 같이 이제 1년을 했는데 또 논 친구는 또 따로 한 명이 또 있었어요. 그 친구네 집을 많이 오고 가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친구 짝 친구를 찾으니까 또 연결된 그 친구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다 찾아가지고 네 굉장히 이제 즐겁죠. 네 친구를 찾아가지고 되게 행복했어요. 네, 여가 생활에서 대부분이 여가지요. 시간에 이제 대부분이. 그래서 자신의 수의라든지 관, 묘지 선정 등 이제 관리를 생전에 준비를 하고요. 불가피한 죽음을 정서적으로 이제 마음으로 이제 수용하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정중한 장례식을 하도록 그런 절차와 어떤 까다로운 규정 이런 걸 따르는 것도 네, 정서적으로 이제 수용을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어때요? 내가 이거 정해줄 수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으면 찬송가 몇 장을 몇 장 어느 목사님을 모셔다가 네, 이 장례 이거를 이제 절차를 맡기고 그리고 찬송가는 몇 장을 부르고 네, 이렇게 이제 내가 그걸 만들어서 자식들한테 주면서 이렇게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도 미리 부탁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옛날 그 장례식은 며칠 하면서 되게 많이 울고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한테로 가기 때문에 즐겁게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로 네 물론 슬프지만 좀 더 이제 그 분위기가 조금 더 네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슬프기만 한 장례식이 아니라 좀 더 경건하고 뜻이 있는 그런 이제 장례식으로 내가 그걸 준비해서 자녀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고 목사님한테 부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노인의 여가 유형은 이제 단독 충실형이 있고요, 혼자서. 그 다음에 지인과 교류형이 있고 독서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세 가지가 다 저게 이제 골고루 돼야지 좀 더 노인 게 즐겁고 행복할 것 같아요. 노인의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가족과 친구 그리고 건강이죠. 건강이 어느 정도 이게 되어 있을 때 네, 이것이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종교가 이제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네, 임종과 죽음을 보겠습니다. 임종은 생명이 끝나가는 시점을 임종이라고 하는데 죽음은 신체적 죽음으로 삶의 종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 임종의 심리적 단계가 이제 죽음 수용 5단계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요 임종은 사실 노인계만 닥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어떤
피치 못할 그런 이제 암에 걸렸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그런 질병에 걸려서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랬을 때 그 죽음을 수용하는 단계가 5단계가 있습니다. 커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의사인데 병원에서 그 임종을 이제 맞이하는 그 환자들을 갖다가 이제 그분들을 갖다가 보면서 그분들이 심리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죽음을 수용하는가, 이거를 이제 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있잖아요. 마지막 단계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는 그 단계까지 해서 그거를 이제 병원에서 경험하면서 환자들을 이제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는 죽음을 갖다 수용하지 못하고 부정을 하는 거죠. 부인하고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나쁜 병에 걸려서 이제 그렇게 그런 분들은 병원도 막 여러 군데를 가서 검사를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부인하고 그 다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나쁘게 살았나? 물론 돌아보죠. 그렇지만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막 따지고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죠. 네. 또 그 다음에는 타협을 해요. 하나님, 저요 아직 할 일이 남았거든요. 저 5년만 더 살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할게요. 타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은 같이 아파하시지만 네, 숨어 계신 하나님이죠. 그럴 때 이제 우울로 이제 들어가죠. 우울 모드로. 그러면서 수용 단계로 이렇게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임종의 심리적 단계가 네, 이렇게 5단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사회복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니까 네, 또 교회 안에서 또 그 죽음을 맞이한 분들을 이제 이렇게 또뭐 그런 일을 또 호스피스 일을 하시는 이런 경우, 이런 거를 알고 환자의 지금 심리 상태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이거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거를 이제 그 단계를 좀 더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가족하고 네, 죽기 전에 해결해야 될 그 어떤 예, 일이 있다면 가족을 죽기 전에 불러서 하나 다 한데 모아서 한 사람, 그 마치 요셉이 네, 야곱이 아들들을 이제 다 부르잖아요, 죽기 전에. 그래서 그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죽기 전에 자식들을 불러서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했다고 사과하고, 그리고 부탁할 거는 또 부탁을 하고, 내가 없더라도 내 엄마를 부탁한다, 내 아빠를 부탁한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할 때 그 이후에 가족들의 삶이 훨씬 더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 세우기라는 치료가 있어요. 그 가족 세우기 치료에서는요, 그게 독일에서 이제 발달한 치료법인데, 어느 이제 한 전원에 이제 어느 펜션 같은데 이런 데로 이제 사람들이 모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그냥 미리 준비된 건 아니지만, 네, 그날 이제 다뤄야 될 그런 어떤 주제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앞에서 엄마 역할 할 사람, 아빠 역할 할 사람, 그리고 아들 역할, 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역할, 뭐 셋째 딸 역할, 이렇게 해서 네, 다 앞으로 나오세요. 할 사람 이제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가족 세우기 그 치료법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나와서 다 아빠 역할, 엄마 역할, 아들 역할 이렇게 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만약에 그 집안에서 아빠가 돌아가셨다 먼저, 그러면 지금 현재 엄마가 어떤 상태인지, 엄마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또 큰아들이 하고 싶은 말 해요. 작은 아들이 또 해요. 또 딸이 해요. 이렇게 해서 아빠의 죽음에 대한 거를 갖다가 그 이후에 어떤 심정으로 어떻게 지금 이제 내가 이러고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하고, 나면 그 망자인 아빠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하나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부인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들한테는 내가 하늘에서도 너희들을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또 너는 엄마를 도와서 어떻게 살고, 너는 장남이니까 동생들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너는 지금 때가 공부를 해야 될 때니까 생활 전선에서 네 에너지를 다 뺏기지 말고 내 삶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면서, 그리고 부인한테는 내가 참 미안하다고, 자식들을 좀 더 내가 더 뒷바라지하고 이러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가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미안하지만 당신한테 부탁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들이 다 자기 할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이때 우울증에 걸려 있는 가족들이거든요. 근데 자기 여기 마음속에 있던 걸 다 이렇게 토해놓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망자의 입장으로서 이제 하얀 천을 뒤집어 써요. 그리고서 이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이제 가족들이 어떻게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부탁을 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제 그 아버지의 말을 받아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거를 다 나누고 나면 망자는 이제 너희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계속 잘 되기를 내가 지켜볼 것이고 하늘나라,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퇴장을 하죠. 네, 이렇게 해서 가족을 갖다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가족을 갖다가 이제 세우는 이런 심리 치료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보면 그런 임종 미처 이제 준비가 되지 못하고 몰라서도 그렇고, 이러고 그냥 뭐 여기 마음에만 묻어두고 자식한테 미안하고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죽었을 때, 우리가 세상 떠났을 때 여기에 이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해결 못한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그 가로막힌 그 감정 때문에 아버지가 한테 잘 해드리지도 않고 잘 찾아가지도 않고 여러 가지 자식 노릇을 못한 거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서로 나누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하늘나라를 보내드릴 때 가시는 분도 편안하게, 그리고 이제 보내는 분들도 훨씬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 가족의 특별한 어떤 역동이 있고, 네, 그 삶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 정리를 하게끔 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호스피스는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서 그 손님을 맞이하는 장소라는 어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호스피스가. 네, 주인과 손님이 서로 돌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치병 병으로 고생하는 환자와 그의 가족을 갖다가 위한 철학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서비스 체계로 이렇게 이제 사회복지에서는 하고 있죠. 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안락사인데, 선량하고 자비로운 동기에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으로 고생하는 환자와 그의 가족을 위한 선택이다. 이거는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좀 논의가 많이 되고,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돼야 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안락사를 갖다가 용인하고 본인이 또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도 있죠. 근데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누구를 갖다가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이거는 그래서 좀 더 우리 기독교에는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년기의 부적응 행동, 노인 우울과 자살이에요. 전체 노인의 21.1%가 우울이 있고요. 그리고 자살은 그 전체 노인의 에서 13.2%가 이제 자살률이고,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노인들에게 드러나는 정신보건 문제로서 이제
노인기를 미처 준비를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과외에다가 또 유학까지 보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식들은 잘 컸는데 나는 노인 돼서 내가 살아갈 삶의 그걸 제대로 준비를 못했단 말이야. 근데 제일 큰 게 경제적인 거죠. 근데 자식들은 그렇다고 부모를 부양하려고 하냐? 아까 여기도 나왔잖아요. 가족과 사회와 본인 이것이 다 이제 이렇게 같이 해야 된다. 옛날에는 자식이 보험이었어요. 그렇지만 현재로는요. 잘 키워준 건 고맙지만 나도 내 삶을 살아야 되겠어 자식들이.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아버지 엄마를 위해서 부양을 하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자식들 눈치를 보게 되고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리고 고령화되니까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네, 폐지 주어서 이제 이렇게 삶에 보태고 지금 그나마 이제 노령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보태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퇴직으로 인한 경제난 그리고 이제 배우자 상실 네, 그리고 각종 신체 장애와 심리적 장애, 소외 자식들이 부담스러우면 안 찾잖아요. 네, 부모를 갖다 버리기도 하죠. 제주도에 제일 많이 갖다 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인의 이제 자살률과 우울이 높은 거죠. 우울이 높으면 자살률도 따라서 높아지는 수밖에 없죠. 네, 2017년도 보건복지부 노인 우울 실태를 보면 고령으로 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거를 퍼센테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65세에서 69세는 15.1%로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쭉 이제 비슷하다가 75세에서 79세 때 23.6%, 그리고 이제 80세에서 84세 이때가 30.7%로 또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85세 이상이 되면 33.1%로 이렇게 점점 높아지는 거죠. 거기 이면에는 이제 노인의 학대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언어적 학대, 정서 학대, 신체적, 재정적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학대와 방임 방치 이것이 이제 노인을 갖다가 이제 우울과 자살로 몰고 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근데 보면 이제 요거 PPT 63번을 보면은요. 아들이 가장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배우자가 13.7%, 그리고 딸이 13%예요. 그리고 네, 며느리가 6%, 기관 7.3%, 그리고 네, 피해자 본인 네, 이렇게 요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 실천 연관성으로 보겠습니다. 노년기의 욕구라고. 노년기의 욕구가 무엇인지 사회복지 실천을 하려면 첫째 욕구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각 발달기마다 다 욕구가 다르죠. 그 생애 발달기마다 욕구를 이제 첫째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맞춰서 네, 연관시켜서 이제 사회복지를 이제 이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노년기에 이제 또 여러 가지 그런 사회 문제와 지금 이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뭔가 그 다음에가 네 사회적 위험이 또 뭐 위험 요인이 무엇인가 네, 살펴볼게요. 욕구는 육체적인 거, 신체적인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자기 개발 기회 증진 그리고 삶의 정리 기회 제공. 그래서 노인복지로 들어가실 분들은 요거를 좀 이제 유심히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 문제로 빈곤과 질병과 고독과 소외, 역할 상실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사회적 위험은 의료. 네, 몸이 아파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번에 이런 코로나19 사태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의료복지를 지금 하고 있어서 미국에서는요 앰뷸런스 타고 병원 가면 3천만 원이래요.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런 거 그거 검사하는데 몇백만 원이 든대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전 국민 의료보험이 되죠. 이런 의료와 질병, 또 부양자의 이제 사망, 이런 문제, 그리고 기능 손상과 만성 질환이 이제 위협이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장기적인 이제 보호가 필요하죠. 그래서 장기 요양 병원들이 이제 요양원이랑 많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생겼지만 우리나라 이제 이거 보험 국민 이제 의료보험으로 이게 다 이제 이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치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다 이제 어떤 환자든지 노인들을 다 이렇게 다 이제 그걸 이렇게 고르지 않고 다 지금 같은 곳에서 다 이렇게 모여서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치매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치매만 앓는 분들만 따로 이제 요양병원을 만들어서 전문적인 치료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굉장히 발달이 잘 돼 있습니다. 노년기 사회보장으로서는 생활보장, 그리고 의료보호, 주택부조 등 통한 공공부조와 건강보험, 연금 등 사회보험, 그리고 시설보험 및 재가복지 서비스. 그냥 나는 집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싶다 할 때 이제 재가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거죠. 그리고 각종 상담 프로그램, 그리고 노인클럽 등 여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평생 프로그램 실시,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죠. 콜라텍 이런 데 노는 데가 이제 필요하고요.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노인들을 위한 이제 어떻게 노인들이 살아야 되는지 하여튼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그리고 장애인 복지, 노인제 장애인 복지와 보건의료 정책으로 이제 치매 노인 의료 지원, 다양한 이게 치매 노인 전문 의료 지원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다양한 그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의 문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이제 의료 시설을 공급하는 거, 이거를 이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 정책으로는 재취업 훈련 사업. 아까 65세에서 69세로 나눴잖아요. 그리고 70에서 또 나누고. 그래서 그 나이가 70이 안 된 분들은요, 정말 재취업하도록 도와야 되거든요. 근데 70에서 75인데 중고령 노인도 자리만 있으면 일하도록 해야죠. 그래서 재취업 훈련 사업을 하고요. 교육 정책은 노인에게 적합한 평생교육. 우리는 정말 평생 교육이 필요하죠. 그래야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자식이 자라면 성인으로서 평등하게 돼야 되는데, 늘 이렇게 그거를 인정을 자식으로만 바라보고 할 때 어떤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인 대 성인으로서 대등하게 이제 인정을 하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잔소리하고 막 이러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인에게 필요한 적합한 평생 교육을 해서 나는 지는 애고 너는 떠오르는 태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져주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고, 이런 걸 갖다가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에 이제 갈등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모 자녀 세대가 연계가 서로 잘 되고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질병에 대한 그런 것도 특별히 교육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음식도 내가 조절하고 이렇게 건강을 하게 조금이라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지,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노인성 질환은 대부분 이제 치료보다는 장기간의 보호 측면이 더 강하지요. 그리고 의료비 부담과 수발,
간호에 대한 불안, 네, 이런 거를 이제 해소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건 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를 확립을 하고 노인 간호나 수발 인력을 이제 집중적으로 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한동안 정말 엄청나게 지금 그 자격증 따려고 해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 요양병원이나 노인 그 요양원 여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시죠. 그런데 아마 지금은 그 힘이 드니까 중국 교포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노인들을 위한 건강 상담, 건강 증진 교육 및 각종 운동 프로그램 개발. 그래서 제공하고요. 요양원과 노인 전문 병원, 방문 요양 서비스, 예, 이런 단기 보호 등 이런 이제 서비스의 확대, 그리고 네, 사례 관리 서비스, 네, 그다음에 개인 상담 및 가족 상담,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상담, 그리고 이제 노인 주간보호 서비스, 위기 개입 서비스 이런 것을 이제 사회복지에서 이제 염두에 두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지요. 네. 노인의 아름다운 실천을 보겠습니다. 70쪽을 보면 네, 자신에게 상 주기, 아름답게 자신을 돌보기. 네. 제가 이제 병원에 이제 시어머니 때문에 가족 이렇게 무슨 이제 때가 되면 이제 할머니 보러 간다고 가잖아요. 가면은 이 애들이요, 그 노할머니가 모습이 애들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자신을 돌봐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끝까지 본인을 갖다가 잘 이렇게 돌보고 가꾸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재미있는 공간 확보하기. 네. 무료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이제 확보하라는 거죠. 그리고 희망과 꿈을 키우기. 네. 계속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네, 뭔가를 배우고 네, 희망과 꿈을 키워야 되겠죠. 그리고 강의를 듣고 그리고 가족 살아가기.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쇠약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는데 노인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그런 인식, 네, 이것이 노년기 적응과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노인들 스스로를 갖다가 네, 더 무능하고 의존적으로 만든다. 네, 그리고 하지만 노인들은 유능하고 현명하며 경험이 풍부한 지혜자로서 네, 그렇게 바라보는 풍토가 조성이 되고 네,